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에 북한을 탈출해서 5개월 만에 극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순을 한 어성일 씨와 김창화 씨의 얘기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유대안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두 분을 모시고 그동안 자유대안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과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이 북한 사회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틀리다고 느꼈는지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두 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3개월쯤 되지요? 네, 아직 네. 네. 그 3개월 동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게 대단히 많으실 텐데요. 예. 김창화 씨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구사에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가 기순해가지고 생활하는 기간에 많은 걸 우리가 보고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이 북한과 대조적이고 가장 틀리다고 느꼈는지요? 글쎄 뭐 다른 측면을 뭐 다 말하자면 이제 끝이 없고 제가 그저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으로 생각된다고 하는 바는 이 보도 부문. 네. 그러니까 뭐 텔레비, TV 방송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신문 네. 이런 보도 기사들이 그런 데서 아주 실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되는 바는 우선 남조선 사회의 그런 TV 방송이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남조선 사회의 그런 전역에 걸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부문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네. 긍부정 할 것 없이 100%를 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북한에서는 공개하는 이런 데서 아주 정말 민주정치라는 이런 걸 좀 아주 절감하게 되고 네. 근데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북쪽 실종이라는 거는 그와는 정반대죠 완전히. 그러면 북쪽에도 그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할 거 아닙니까? 뉴스를 하는데 그저 뭐 철저하게 그쪽에서는 이런 사람이 뭐 살아나가려면 개인 생활에서도 결함이 많은데 네. 뭐 전 사회적인 문제에서 뭐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말입니다. 네. 이럴진데 북조선 같은 실정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보도나 TV 이런 걸 통해서 전적으로 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네. 그 우상화 그런 교육만 철저하게 하고 네. 하고 이 부정적인 비리 현상이라든가 네. 부정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전상 하지 않고 네. 좋은 측면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걸 덧붙여서 이렇게 선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정치 자체가 백성 인민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그런 정치를 실시하죠. 이 자유대한민국의 소식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공개하는데 좋은 거는 하나도 공개 안 하고 예. 뭐 전문 뭐 데모 한다거나 무슨 예. 뭐 대학생들이 시 투쟁하는 거 이런 것만 자꾸만 내보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 보고 온 데는 그러니까 민주 정치에 대해서 그 민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은 그런 소감들을 막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북조선에서는 남조선에서 무슨 혁명 역량이 급격하게 자라나는 걸로 그래가지고 뭐 사회가 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선전 사업들을 세게 진행합니다. 이 어성일 씨는 어떻게 느꼈는지요? 어떤 점이 제일 북한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틀리던가요? 제가 느낀 건 이 북조선에서 듣던 선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선전을 입각해서 제가 인식했던
이런 인식됐던 문제하고 네. 너무도 차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복무할 때나 학교 때나 사회 나와서도 이 남조선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라는 거 하고 고지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 이런 선전하고 그다음에 이민들의 생활 처지가 가장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빈곤한 나라라고 이렇게 듣고 또 지금도 계속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실제 와 보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뭐 북조선도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40년 발전해오고 네. 남조선도 그 같은 역사 기간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너무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는가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집 우선 북조선에 그러니까 신뢰를 들면 북조선 농촌집 같은 데 가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터벽으로 미장하고 벽을 네. 가고 이거 볏집으로 지붕 씌운 집이 많습니다. 네. 근데 뭐 남조선 와 보니까 농촌집에 가도 텔레비 있지, 뭐 냉동기 있지, 또 집 구조도 길지, 아주 그 고급적입니다 집이. 예, 뭐 딱 대비해놓고 보면 평양에 사는 주민들도 아직 뭐 한 20세대 텔레비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텔레비 그것도 흑색입니다. 그거 놓고 텔레비만 있으면 그 가정이 아주 잘 사는 거로 평가합니다. 근데 남조선에 와 보니까 뭐 지방 같은 데는 한 4, 50집에 한 대씩 있고 근데 남조선에 와 보니까 뭐 그 어느 집에 그러니까 농촌집 같은 데 뒤가 봤는데도 냉동기, 텔레비, 세탁기 뭐 있을 거 다 있고 아주 그 이 뭐 생활 수준 차이에 있어서나 이런 데 큰 차이가 있고 이 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다 얘기하기 힘듭니다. 네. 그동안 어디를 다녀보셨습니까? 팔 경기장 네.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저 각종 거리들하고 네. 삼성전자 네. 약전 삼성전자. 공장 네. 거기도 돌아보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백화점들 네. 그다음에 개인집들도 가보고 개인집들도 농촌집들도 가고, 예. 가보고 예. 하여간 많이 돌아봤는데 보면서 정말 경제적 발전이 대단히 진전이 많았구나 하는 걸 정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고지 있다 그랬는데 네. 퍼질마다 갔습니다. 난 보는 게 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그 내 평양역전에 나가도 평양역전에 그 이 조그만 아이들이 옷 그러니까 깨진 것도 있고 하고 신발도 깨진 거 신고 실수도 못해서 새까맣게 하고선 그뭘 주민들 거 여행자들 거 채로 다니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져서 한 10대 그저 5, 6명씩 이렇게. 근데 뭐 여기 와서 고지 많다 그래서 시내 다니면 보니까 전혀 그런 건 못 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선 또 그건 고지다 안깁니다. 그저 집에 집 떠나서 나가 다니는 아이들이다. 그저 뭐 아니면 뭐 사실은 정신은 정신병자 아닌데 정신병자다 하면서 또 보면 안전부에서 다 잡아 들여가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그런 거 고지 많다 그랬는데 못 보겠습니다 아직.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어디가 제일 보니까 인상 깊게 느껴지던가요? 그동안 돌아보신 데 중에. 그러니까 인상 깊게 느껴진다는 건 그 북조선은 또 흔히 노동자 농민 인민이 잘 사는 나라 뭐 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뭐 평양 거리 호텔이다 하면 거기다 인민이 향유해야 되는데 네. 내가 평양에 뭐 1년 살면서도 아직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그런데 여기 남조선에 와 보니까 뭐 충청도에서 관광 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 뭐 노동자나 농민 하든 다 그러니까 63층 그 호텔도 마음대로 빌딩에, 들어가고 예, 전망대도 마음대로 올라가 보고 이 아주 자유스럽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향유하는 이 어디가 진짜 인민의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 그 북에 있을 때 말이죠.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계속 비방송 선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지금 남조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동시 개최하려고 예. 뭐 이렇게 또 예, 같이 이북하고 하려고? 같이 개최하려고 뭐 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동시 개최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선전도 하겠다는 하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이 남조선에서 88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는 걸 예. 계속 비방중상하죠. 하지 못하게 무슨 뭐 가난한 나라고 외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과연 이 방대한 88 올림픽을 성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쇼크들을 많이 매기는 것 같습니다. 김창화 씨는 그 북한에 계실 때 철도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철도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대학입니까? 그러니까 철도대학이라는 건 그죠 이게 철도 부문에 관한 단과 대학이라고 볼 수 몇 있죠. 년제입니까? 그건? 대학 7년제입니다. 대학을 7년 댕겨야 됩니까? 예과까지 예과까지 하게 학생 되면 수는 얼마나 되게요? 학생 수가 그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 2,500명이 전부 7년을 댕겨야 졸업합니까? 예, 예과까지 7년 졸업하고 나면은 뭘 합니까? 졸업하면 그저 주로 철도 사회 부문에? 부문에 나가지 않고 철도 부문에 주로 다 배치받대요. 철도 부문에 전반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럼 김창화 씨는 만약에 철도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은 철도 부문 중에서도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철도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학부가 그 운영학부, 예. 운영학부니까 저는 그 경영 부문, 예. 경영 부문에 제가 배치 받아야 됐을 겁니다. 거기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이 남쪽에 오셔서도 대학에 대해서 궁금했을 텐데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 보셨는지 아니면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좀 얘기해 보십시오. 글쎄 뭐 대학생들 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보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석 달 가까이 지금 생활하면서 사회 현실을 이렇게 쭉 목격한 바에 의하게 되면 우선 대학생들이 그 아주 그 젊은 혈기들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좀 과감히 그 자기 그런 학원의 자유를 정말 찾기 위해서 용약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네. 수택 공감이 갑니다. 네. 자유가 실제적으로 보장되고 네. 또 저희와 진리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아주 그 생생함을 많이 느꼈댔고 네. 두 분은 그 6.25 후에 태어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가 31라고 그러셨나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 6.25라는 것을 겪지 못한 세대인데 6.25에 대해서는 북에 있을 때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습니까? 북조선에서 이거 6.25 전쟁을 가을간이면 그저 여림은 9명은 다 남조선에서 남침을 발발한 걸로 북침을 예. 북쪽으로 먼저 쳐들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간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옛날에 살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뭐 현대 새세대 인간들이야 뭐 구교육을 항시적으로 계속 뭐 위대한 조개반 전쟁이요 뭐 해가지고 계속 그런 선전물 영화들 계속 돌리고 6.25 전쟁을 미제와 남조선 기래도당들이 이렇게 일으켰다고 계속 선전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북조선에서는 다 남조선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걸로 김일성이가 그걸 격퇴한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이 어성일 씨는 어떻게? 예. 우리가 중학교 때 조선 역사 배우면서도 예. 그러니까 거기선 6.25 전쟁을 위대한 저고해방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예. 근데 뭐 군대 나가서도 그건 시정일관 교육 받는 거고 지금까지 이 그러니까 미국과 남조선에서 쳐들어간 거로 계속 그 반공격으로 이전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북조선에 있을 때 중국에서 친척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아마
그 조선 사람인데 중국에서 사는 조선 사람인데 륙사 같은 거 사실대로 아마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전쟁은 너희 북조선에서 먼저 일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길기 때문에 아 천만 뚝박입니다 그런 소린. 예, 야 이거 진짜 그랬나 하는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볼 땐 이 공격을 하자면 군사 역량이 3배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방어자의 공격자가 3배 역량. 근데 또 일단 먼저 선제 타격 받으면 다시 공격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 아주 오래입니다. 근데 이 2, 3일 안에 서울까지 해방했다는 건 이 군사 관념상 그 아주 그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질 않았다 이런 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북한의 젊은이들이 6.25 후 세대 말이죠. 젊은이들이 지금 그 어성일 씨나 김창화 씨처럼 그런 그 남침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분처럼 믿질 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그저 비교적 보면 그저 다 남쪽에서 먼저 침범을 한 걸로 이렇게 기본상 알고 있는데, 근데 군간에 와서는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에서 침범한 걸 이런 다른 데서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 교포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놓은 그런 데서 김일성이가 먼저 전쟁을 발발했구나 이런 걸 좀 일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어성일 씨는 그 북한의 가족은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예. 동생, 남동생 3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뭘 하셨나요, 북한서? 이전 한 연료보장 받고 예. 부양으로 집에서 휴식합니다. 연세가 몇이신데요? 아버지가 68, 예. 어머니가 60. 이 미혼이셨습니까? 예. 네. 근데 31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30살이 되도록 미혼으로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생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러 시공간적 여유가 없은 거고 그것도 내 자체로 뭐 결혼 조건도 아직 성수가 안 됐고 해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그 평균 결혼 연령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적 지시는 예. 당적 지시는 당적 지시라는 건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예, 결혼? 예. 예. 몇 예. 살입니까 그게? 그래서 남자 한 29부터 한 30, 가고 여자 한 21이라들 젊은 기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만큼 일하라 하는 군대 그런 생활을 몇 강령도 년이나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횟수는 10년하고 가고 아니 그럼 몇 살 때부터 9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습니까? 17살. 그 김창화 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역시 같습니다. 그 17살이면은 그러면 학교는 안 다니고 군대 갔습니까? 고등 중학교 졸업하고 예. 그러니까 곧바로 인민군대 나갔댔죠. 예. 그래서 한 9년 복무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제대됐죠.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그 어떻게 그 두 분이 이제 같은 나이인데 김창화 씨는 결혼했어요? 여유가 있어서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여유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아마 그 뭐 조건이 네. 아마 피차 그러니까 조건이 그저 그렇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예. 형들 3분, 예. 누이 1분 계시고. 예. 그럼 막내입니까? 네, 막내입니다. 예. 그럼 그 북한에서 결혼하고 나면 생활 형편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뭐 생활 형편이라는 게 뭐 대개 다 보면 기본상 뭐 집에서 노는 사람이 별반 없죠. 여구는 그럼 하루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 대반 그저 아침에 얼굴 보고 예. 그다음에 뭐 저녁에 밤 늦게 뭐 9시 10시나 돼야지 얼굴 보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다 자기 단위별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다 맞벌이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뭐 직장에서 직장 근본 본신 사업에 복귀우지 또 조직 생활에 복귀우지 각종 뭐 정치 행사들에 계속 시달리지 하니까 언제 한번 뭐 자기 뭐 애인하고 뭐 여길로 말하면 뭐 데이트 같은 거라든가 무슨 뭐
같이 이렇게 무슨 뭐散歩하거나 이런 기회라는 걸 근본 가져보기가 수태 힘듭니다. 하물며 뭐 일요일 날 같은 때도 그런 기회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항상 뭐 집에도 뭐 할 일들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일요일 날 그런 공간 시간에도 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가장 그래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거기서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하루 그저 휴식하는 걸 뭐 나걸로 생각하겠죠. 거기서. 집에서 쉬는 거를. 예. 뭐 남들 이제 뭐 여기처럼 무슨 어디 무슨 큰 명절 내놓고는 예. 일반 무슨 뭐 일요일이라든가 그런 공간 시간에 무슨 어디 공원에 놀러 가고 여유 있게 뭐 생활을 조직한다거나 무슨 야외에 나간다거나 이런 신뢰를 가져보기가 수태 힘듭니다. 북조선은. 그 생활을 자기가 영위하는 거를 생활 조직한다고 그럽니까? 예, 생활 조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는 없죠. 뭘 해야 되겠는가, 나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하는 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전혀 생각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내가 쓴 교군 생활 체험만 해도 군대에서 제대되면 내가 그저 의대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탄광에서 일했으니까 나만이라도 탄광에서 일 안 하고 어디 무슨 기계 공장 같은 노동자나 해보자 하는 이런 서박한 전부 소망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교시여 하면서 거기다 커 걸고선 집단적으로 다 탄광에 배치하니까 그 뭐 조직적으로 배치하니까 오케이 뭐 결국 중학교 졸업했을 때도 중학교 졸업생들은 또 조직적으로 탄광 군수공장 이런 데다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한마디도 말해서 그래서 북조선에서 대학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럼 뭐 대학도 뭐 부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종합대학 같은 데 가려면 무슨 이런 비서국 대상 계급적 토대가 우선 좋아야 되고 당일군 가족이라든가 또는 보위부 안전부 가족들 이런 간부 자식이 돼야지 가지 간부다 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는 계급적으로 토대가 아주 좋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토대가 좋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가고 암만 공부 잘하고 수재다 해도 영리한 사람이고 뭐 지식이 많다 해도 그런 토대만 나쁘게 되면 대학에 추천받기가 힘들죠. 못 간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물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원하는 대학이라는 건 그건 뭐 근본상 바랄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교육 실태가 그저 많은 경우 그저 김일성 예. 또 김정일 예. 혁명 사상에 대한 걸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죠. 아침에 그저 등교해서부터 저녁에 그저 퇴근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저 하루에 그저 평균 90분 강의로 그저 2시간 이상씩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강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든 자기 무슨 전공 과목 이런 거하고는 근본상 관계가 없죠. 아, 그건 아주 예.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걸 먼저 받고 예. 그 다음에 자기 전공 과목 그걸 그저 그 약간씩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도 그런 강의를 받는다고 그러던데 그 어성일 씨도 그런 걸 받았습니까? 예. 그건 뭐 그러니까 당적 지시로 예. 전 당적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다 당에 소속돼 있고 당위원회 있고 길고 그러니까 뭐 대학 7년이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아주 대학 기간 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이 대학 1년 기간에 석 달 정도 농촌 지원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전문 떠나서 농촌 뭐예요? 지원 전투라고 농촌 지원 전투라는 건 예. 뭡니까? 밤에 농민 그러니까 농촌에 나가서 국가적 조치로 농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학 공부 떠나가지고. 대학생들이 그걸 도와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단 예, 말이죠. 국가적 조치로 대학이 다 떠나갑니다. 거기 농촌으로. 그래서 그걸 전투라고 그런다니 예,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생소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하고 또 한두 달 또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건설하는데 예. 시내 건설 뭐 이런 거 하는데 또 동원됩니다. 그리고 뭐 방학하고 나면 1년에 뭐 공부할 기간이라는 방학이라는 건 얼마나 됩니까? 게뭐 겨울 여름 다 합해서 한 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모내기 봄철 5월달 되게 되면 모내기 100일 나가야 되죠. 1년 동안에 100일 나가야 되지. 가을이면 또 가을 추수 한 달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대건설이라는 거 또 그저 한 100일씩 또 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 기간에 2학년 말기 되게 되면 또 6개월 동안 군사 훈련을 또 진행하죠. 그렇게 하고 각종 9년이나 군대 생활하고 왔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군사훈련에? 대학에서 또 군사 훈련을 또 6개월을 합니다. 예. 그거에 없으면 거기도 졸업 성적으로 군사 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졸업 못하면 다른 일반 과목이 10점 최우등돼도 졸업을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북한의 젊은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중에서도 편안하고 좀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이 있겠죠. 그렇게 없습니까? 전부 다 탄광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하면 그저 내가 어성일 씨의 예, 경우는 어디를 제일 가고 싶던가요? 그러니까 시내 북한에서 보면 나부터도 우선 시내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평성시 평양시 나갔던 거고, 그리고 경로동 부문, 이 비생산단위 부문, 예. 그러니까 좀 노동자 생활을 해도 그저 편안한데. 편안하다기보다 자기 정도에 맞는 이런 그러니까 남들이 노동자 한다 해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비천하다 하지 않을 이런 직업. 예. 그리고 여성들이 제일 최후로 북한에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성일 씨는? 노동자인데는 내가 제일 좋다고. 아니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이 어디입니까? 평양시 영성구역 영성정축장 노동자랍니다. 뭐예요? 영성구역 네. 영성정축장 노동자. 종축장이요. 예. 그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돼지 길러가지고 새끼 내어서 예. 새끼를 전국에 이렇게 분포하는 데입니다. 외신이라는 거 있죠.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뉴스. 거기에 의하면은 북한이 그 외채를 갚지 못해 가지고 다른 그 꾸어준 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이 신용을 잃어서 이제 그 외채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꾸어주려고 그러는 사람도 이제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신문에서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북한에서 알게 됩니까? 철저히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주로 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 외국에 이렇게 장사하러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외국적으로 이렇게 소식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없지만은 그걸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게 되면 뭐 외교 일꾼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무역 관계를 설정하다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것도 북조선 자체가 또 비천하고 잠재력이 없기 때문에 뭐 나가서 그래서 뭐 대거리나 하다가 그 안에서 뭐 좀 생기는 걸로 그래서 좀 땜때기식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태 협잡도 많고 사기치는 거에 수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얘기가 이렇게 점점 전해져 가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들입니다. 걔 그 나가서 직접 갔다 온 사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만난 사람을 또 만난 겁니까? 아니 그저 갔다 온 사람들도 만나보고 예. 또 전에서도 듣고 이렇게 되는데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얼굴 들고 못 다닌답니다. 창피해서. 그 신용이 워낙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를 시도하려다가도 벌써 그러니까 북조선이다 하게 되면 안 믿는다고 근본 그래요? 덜이지라고 상대를 안 하려긴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정책이라든가 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믿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뭐 사람들이 인식을 이제 바로 할 때가 됐죠. 좀 전까지는 계속 기만당했다 하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타인들 통해서 소식당 많이 듣기 때문에 북조선 실정이 폐쇄되고 자유가 없고 대외적으로 권위가 없고. 그 외체됐다 하는 건 뭐 신문이나 이거 중앙보도 그러니까 중앙통신수단들로 보도는 안 합니다 근본. 기는데 실제 내가 북조선에서 살던 노동자 또 그 평범한 인민 중에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실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그러니까 외채갚기 위한 운동으로 외화벌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외화벌이 운동. 외화벌이 운동. 예.
뭘 해서 외화를 보려는 것입니까? 거긴 뭐 각종 사금도 있고 버섯 채취, 뭐 명란, 그러니까 명태 벨따기, 조개잡이 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외화를 벌자 이거고. 예, 그러니까 학생에 이르기까지 예. 그게 북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과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가정 넣고 봐도 그만큼 이 외채 사정이 긴장하다는 거 보도는 안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피부로 과정을 느낄 수 통해서, 있단 예. 말이죠. 북한에서 범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보도는 안 되더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까 무슨 뭐 이 역 같은 데서 이제 그 여기서는 날치기라고 그러는데 뭘 남의 물건을 훔쳐간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심하면은 강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칼 들고 남의 집에 가서 이제 협박을 하고 물건을 뺏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말이죠 이렇게 싸운다든가 이런 거. 이 북조선에도 그런 게 수태 많습니다. 북조선에.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만 예.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이렇게 우리도 생활해 봤으니까 그 쭉 소문들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주로 이거 청소년들 속에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상점을 털어가고 은행 습격하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개인 집까지 이렇게 털어가지고 뭐 털어갈 게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밖에 뭐 이 남의 걸 훔친다든가 이런 거 말고는 또 다른 범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하는 외에 뭐 도둑질하는 것도 뭐 남의 집 털어가지고 금방 배급사를 타다 놨는데 예. 그걸 홀라당 다 들어가고 하니까 뭐 그 집에서는 그 다른 꽁땅 굶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처지가 빚어지고. 자, 이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 많으시겠죠. 지금 저희들 얘기를 듣고 나서도 네. 간단하게 한 사람씩 어디 몇 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 북한에서 대학 수와 그 중에서 종합대학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북한엔 대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모두 다 해서. 글쎄 그뭐 좀 해봐야 돼 알겠는 데는 그저 평양에 한 10대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대학은 몇 개 있습니까? 종합대학은 그저 김일성 종합대학 하나고 나머지는 단과대학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저 공과 부문이라든가 사회 부문 다 그저 그 김일성 대학은 몇 년제입니까? 거의 5년 6년인가 그렇게. 근데 오히려 단과대학이 오히려 이 저게 많으네요. 그러니까 전공 7년이 되네요. 전공 부분이니까 우리 대학 같은 실정에는 그저 그러니까 계속 과정이 이렇게 밀립니다. 작업 동원이요, 뭐 기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재해 졸업하지 못하고 그저 7년 돼야지 졸업한단 말입니다. 또 딴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북한 대학에서요 서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서클이란 말 들어봤어요? 예.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쿨이닥입니다. 그래요? 예. 그 영어인데요. 예, 서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인데. 음.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저 서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북에서는? 그러니까 문해서저 활동, 예? 문해서저 활동, 일반 소조 활동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명절날이라든가 그러니까 명절도 그저 뭐 2월 16일이라든가 4월 15일, 1월 1일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문해서저 활동이 어떤 서쿨이라기보다도 뭐 선전용어로 다 이용되고 말죠. 거기서 뭐 그런 무슨 뭐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자기 그런 뭐 가지고 있는 뭐 재간이라든가 그 기능을 나와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전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그런 혁명 역사나 또는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당 정책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선전 사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클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북한 젊은이에게도 저기 현실을 개혁하려는 그런 혁신적인 희망이나 꿈이 가능합니까? 근데 뭐 그 꿈이라는 게 북조선에서는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조직에 입각해 가지고 토대상 기급적 토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선별되기 때문에 자기가 암만 능력 있고 재간이 있어도 그 모든 거의 뜻대로 실현되기 힘들죠. 다음 번째 질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는요.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사회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주민 통제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아 비판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선 자기 비판과 덩지 비판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은 언제 진행되냐면 이 그러니까 노동자인 생활경으로 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청화할 때 일일 및 생산 재정 청화 있습니다. 그때 하루 생활한 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허상, 그리고 또 그 책임자가 비판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거. 그리고 정치 사상 생활 청화로 내가 당원이다 하면 당 생활 청화 한 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비판합니다. 그건 당 생활 청화 한 달 또 분기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정업원 청에서 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생활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한 걸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겨시라고 하면서 그거 안 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말 겨시를 안 치고선 그 거기에 근거해서 냈다 정치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걸 자기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해서저 활동이다 하는 거 얘기했는데 그 이전 북조선에서는 문해서저 활동이라는 소리도 또 뒤가고 충성의 노래 모임이다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읽고 찬양하는 거로 해서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거로 이전 모든 데서 다 진행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저 뉴스 시간에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그 선전 그리고 그 밖에 무슨 저거는데 남한 소식은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주로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본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 북한 주민들의 얘기는 다 확실히 알 수 없다면 김창화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 주관이라기보다도 그저 북조선 주민들 또 청년 학생들이 그런 관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저 데모하는 거 이전에는 뭐 영화 하다가도 아주 그 재미나는 프로들 같은 거 예술 영화 돌리다가도 갑자기 이제 남조선에서 무슨 청년 학생들이 뭐 들고 일어났다 하면서 그 시투쟁 벌리는 거 나옵니다. 네. 이런 거 있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를 잡아였다가도 네. 프로를 차단하고 급격하게 이렇게 그 장면을 쫙 보도한단 말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데모하거나 또는 대학생들이 시투쟁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방송 자체가 그걸 하면서 아주 남조선에서 뭐 혁명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돼 가지고 뭐 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선전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대로 믿어댔습니다. 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걸 이제 너무나도 또 봐놓고 반복하니까. 또 반복하는 과정에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뜯어보게 됐단 말입니다. 저놈은 데모를 왜 할 것인가 이걸 보게 된다 이겁니다. 과연 뭐 몇천 명씩 이렇게 계속 데모당 일으키고 시위당 하는데 저 많은 대학생들을 몽땅 남조선 당국에서 잡아서 뭐든 뭐 교도소로 보낸다거나 감금할 수 없지 않는가 그야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건 분명히 남조선에 민주정치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렇게 시위도 할 수 있고 언론도 마음대로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 남조선 그 테레비 화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 국적 장면 같은 거는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촬영해서 부각시켜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 담는다 말입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남조선 이 서울시라든가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동차들이 이렇게 승용차들 이렇게 뽀뽀하거나 또는 뭐 나가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거당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남조선 사회 그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걸 또 거기서 까꿀로 인식하게 되죠. 역작용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그저 객관적으로 이렇게 툭 보건데 대학생들이 옷차림 또는 뭐 그 사회 건물들이라든가 자동차들 이런 걸 보고선 확실히 이제 수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일본하고도 이제 막 겨루는 정도에 나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두 분은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와서 석 달간이지만은 많은 변화를 급격히 겪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자기 생각의 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부동하게
되으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아직도 보고 들을 것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내가 앞으로 이곳에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뭘 했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일에 종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글쎄 아직 뭐 이렇다하게 뭐 결심이 서거나 이런 건 뭐 제가 의사를 내놓을 만한 게 없고, 제가 그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뭐 헤매다가 자유대안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를 또 인민들이 수태 반갑게 맞아주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이 고마운 은혜라고 할까, 이걸 과연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서 아직 딴 세상에서 살다가 다른 세상에 와서 이제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런 아이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인민들의 그 풍습이라든가礼법이라든가 사회 질서, 공중 도덕, 이 모든 측면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앞으로 국가와 또 이 대한민국 인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할 결심입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글쎄 뭐 외랍된 말인지는 모르건데, 북조선에서 이거 남조선에서 그러니까 데모 시위하는 걸 자기네 그 정치적 리용물로 그러니까 많이 리용합니다. 보도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전 기캐한다 하는 이런 정치적 리용물로만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리용된 거 보면 좀 가슴 아프고, 하고 저 자신도 뭐 지금까지 여기 와서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도 받고 이러면서 생활했는데, 뭐 힘은 없지만 꼭 이 조국과 어떤 조국통이라는 이런 일에서나 저희 적은 힘이나마 좀 다 바쳐서 일해보겠다는 이런 결심만은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함께 동화돼 가지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두 분이 오셨지만은 북에 있는 가족도 생각이 날 수가 있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말씀들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거쳐서 자유대안의 품에 오신 그 김창화 씨 그리고 어성일 씨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앞에서 김만철 씨 가족이라든가 그 밖에 귀순한 분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종종 들은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또 한 번 저희들이 참 기가 막히다고 느끼는 것은 그렇게 한 개 일개 사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그 국민이 그렇게 도탄에 빠져서 살 수 있겠는가? 과연 저 사회가 얼마나 가겠는가? 이런 것을 참 저희들이 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일 모레면은 그 저희들이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으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